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은 미국과 이란 간의 2주간의 전쟁 휴전으로 시장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2주 후에 과연 종전이 될지 아니면 재확전이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관계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 17% 높은 월 2회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는 월배당 ETF의 국내 최강자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와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의 4월 초 분배금과 수익률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대신 옵션 분배금은 상당히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소세, 건보료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죠. 여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우리 절세계좌, IS 계좌, 여기에 대한 2026년 주요 내용과 그리고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 내용과 절세계좌 활용법,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작년 할해 또 올해 들어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개 ETF, 역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과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타겟 전략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연간 목표 분배율을 일단 고정시킨다. 통상 한 17% 정도 고정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고 특히 반도체 지수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게 특징입니다. 타겟 전략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위클리 옵션, 일주일 남은 만기 옵션을 콜옵션 매도해서 비중은 최근의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옵션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콜옵션 매도 비중은 30% 이내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반대로 기초자산 상승률은 상당히 높아져서 ETF 수익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ETF의 특징은 분배금과 수익률의 안정적인 균형,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5일 분배금 지급 기준으로 해서 월중 배당이고요. 총 보수는 0.39%입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도 기초자산도 똑같고 다 위클리 옵션을 쓰는 전략, 그러니까 주 2회 월 8회 콜옵션 매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아까와 다른 점은 어떤 목표 분배율을 정하는 타겟 전략을 쓰지 않고 높은 옵션 분배금을 가져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연간 분배율이 1.7%로 타겟보다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콜옵션 매도 비중을 최소 40~50%에서 최대 한 70%, 100%까지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단점은 ETF의 기초자산 상승률이 떨어져서 결국은 ETF 수익률은 좀 처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단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점은 최근에도 보셨지만 이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하락했을 때 이 옵션 프리미엄으로 어느 정도 하락장이 방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에서 다시 재상승했을 때는 타겟 전략이 더 낫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역시 분배금 지급 기준일은 31일 월말 배당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ETF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2번 분배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6개월 순 한번 볼까요? 아직도 코스피 지수가 작년부터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6개월 수익률만 놓고 봐도 약 68.5%, 1년 수익률은 거의 100%가 넘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모르죠? 보통 본 ETF보다는 상방이 막혀 있어서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코덱스 200 같은 경우도 54.7%, 기초자산 상승률이 그래도 70%까지는 본 ETF를 쫓아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즈 같은 경우는 한 50%밖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분배금은 높지만, 분배율은 높지만, 본 ETF는 옵션 프리미엄이 높게 활용하다 보니까 기초자산 상승률은 처진다. 이거를 아마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 달만 놓고 보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 6,100 고점 대비 5,000선까지 밀렸다가 최근에 한 10% 정도 회복한 상황이고요. 금 같은 경우도
트로이온스당 국제금 가격이 5,000달러에서 4,500까지 밀렸다가 최근에 좀 회복하면서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달러는 지금 플러스 환차익이 한 1.5에서 2%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장기채 같은 경우도 미국 10년물 국채로 놓고 보게 되면 그 4% 선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4.4, 최근에 한 4.3 선에서 머물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4.5% 정도 한 달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 전략을 보게 되면요. 타겟과 하나는 타겟이 아닌 비타겟 전략으로 놓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타겟은 분배율을 항상 일정하게 한 17% 정도에 맞췄다. 연간 분배율은 일정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하락할 때는 하락장 수익률은 굉장히 빨리 떨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하락했다가 또 최근에 어떤 휴전으로 인해서 다시 재반등할 때 상승률은 상당히 높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타겟인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도 같은 경우는 아예 평상시에는 그 높은 분배율, 높은 옵션 분배금을 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괜찮은데 대신 기초자산 상승률은 좀 떨어진다. 하지만 하락장에서의 방어력은 또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배금 한번 볼까요?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 성장하고 있죠. 작년 요맘때, 작년 1년 전을 보게 되면 좌당 분배금이 보통 한 13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한 150원 넘어섰고 올해 1월 들어서 이제 200원 넘어섰죠. 그래서 213원, 244원, 그리고 3월 달에도 252원 계속 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즈 같은 경우도 역시 2월 달에 180원, 그 다음에 3월 달에 200원, 최근에 210원까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244원을 벌었는데 과표 기준 가격은 1원, 라이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210원의 분배금인데 과세 표준은 5원입니다. 대부분이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라는 거죠. 국내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 과세는 거의 비과세다. 요게 이제 옵션 프리미엄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실 수가 있죠. 배당만 과세죠. 그래서 코스피 전체 200 지수에서의 배당이 한 1.5에서 2%인데 여기만 15.4%가 과세가 되고 나머지 옵션 프리미엄 분배금은 다 비과세가 가장 이 ETF의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당은 과세고 옵션 분배금은 비과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비과세면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에서 제외된다는 게 큰 메리트죠.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을 생각해 보죠. 주택임대소득을 내가 받는다. 아파트를 만약 월세로 받는다 했을 때 연간 월세 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14% 분리과세입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 초과되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받게 되면 종합과세 적용이 돼요. 종합세율을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부동산 임대소득보다 월배당 커버드콜 ETF가 더 효과적이다. 이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안전마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시점이죠.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 작년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의 아직도 두둑한 안전마진으로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또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수 시점에 안전마진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추가로 뭐 1,000만 원이다 또는 1억이다 이렇게 투자하실 때 내가 전체 투자하는 금액의 한 30%를 먼저 넣고 나머지 70% 금액을 쪼개서 다달이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나머지 70% 금액을 한 3분의 1씩 3번에 걸쳐 나눠서 우리 분할 매수, 특히 조정장을 맞이했을 때 분할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분할 매수 조정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지표 제가 말씀드렸죠.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최근에 빅스 지수가 27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한 25선에서 움직이는데 지금은 1차 분할 매수 시점입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25 이상일 때 1차 분할 매수. 이게 만약에 27, 30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자금을 모두 넣는 2차, 3차 분할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SI라는 상대 강도 지수가 최근에 얼마 전에 뭐 코스피 지수나 S&P 500 거의 다 30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1차 분할 매수 시점이고 반대로 RSI 지수가 50 이상일 때는 오히려 투자하지 않고 잠시 관망하는 게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죠. Fear and Greed Index 지수. 요거는 뭐죠?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과 수급, 그리고 또 거래량,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까지 모두 파악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피어 앤드 그리드 인덱스 지수가 통상 25 아래로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이 분할 매수 시점에서는 가장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ETF 수익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종합과세, 건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5월이 어떤 달이죠? 종합과세, 신고 납부의 달이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월에 연말정산 하시고 보통 마무리를 했지만, 하지만 그 급여 이외에 어떤 기타 사업소득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있으신 분들은 5월에 종합과세 신고를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특히 금융소득 중에서 우리 뭐 이자소득이라든가 주식의 배당, 그 다음에 월배당 ETF에서 분배금이 그 통상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죠. 그 내용 한번 볼까요?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연간 개인별로 2천만 원이 안 되게 되면 15.4% 원천 징수로 끝나고요.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종합과세 됩니다. 이때 2천만 원의 기준은 세전 기준입니까? 세후 기준입니까? 세금을 납부하기 전 세전 기준이라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초과되시면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죠.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뭐 임대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라든가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연금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과 합산돼서 그 8단계 초과 누진세율 다 아시죠? 6.6%부터 과표 10억 초과하면 최대 49.5%까지 세율을 적용해서 한 번 더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은퇴하셔가지고 그 건강보험료, 지역건보료 중에서도 그 자녀 또 배우자 명의로 피부양자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자격이 취소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통장 쪼개기죠. 명의를 분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끼리 증여는 얼마입니까? 10년에 한 번 6억까지죠. 그 다음에 우리 직계, 비속, 자녀들한테는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지만 성인 자녀들 중에서도 이제 결혼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 결혼 혼수자금 같은 경우는 추가로 1억씩을 더 증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 아예 그냥 종합과세 해당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 세금은 납부하지만 종합과세나 건보료에 들어가지 않는 분리과세 같은 상품, 대표적인 게 우리 보통 연금 계좌라든가 그 다음에 또 IS라는 절세 계좌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채권 상품 중에 뭐 브라질 국채라든가 분리과세 채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있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 5월 달에 그 신고하실 때 기존의 직전 연도 그 수익과 손실을 손실상계 처리한 다음에 얼마 공제합니까? 250만 원 공제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양도세 22%를 내죠. 양도세는 세금은 납부하지만 불료과세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종합과세 건보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250만 원 공제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초과 수익을 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직장인들 2월 달에 연말정산하실 때 그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IS 계좌에 보통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 종합과세 해당되시게 되면 직전 3년 안에 만기 연장이 불가되고요. 다행히 이제 나는 주부다, 또 은퇴했다, 다른 소득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금융소득, 이자 배당 분배금만 있으신 분들은 7,724만 원까지는 종합과세 고지서는 받지만 납부한 세금은 제로다. 요것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되시면 65세 이상 그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요 기초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아쉽죠. 요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또 한 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직장 가입자분들은 그 연간 소득이 급여 이외에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건강보험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 초과되시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장기요양보험 요율을 더해서 8.1%를 추가로 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만약에 내가 연간 직전 연도 이자 배당 분배금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막 5천만 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2천 초과 금액이 3천이죠. 3천에 8.1% 243만 원을 추가 내셔야 되고, 혹시 2천만 원이 안 되셔도 또 전년도 내가 만약에 또 뭐 승진을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연봉이 올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번 달 4월 달에 건강보험료가 또 금액이 재조정됩니다. 그래서 건보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아마 월급 명세서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가입 제한되신 분들은 이자 배당 분배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요. 아까 직장 가입자분들은 그 초과 금액 3천만 원에 적용이 됐지만 지역 가입자분들은 조금 불리해요. 전체 금액이 다 합산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 8.1%를 적용해서 405만 원을 건강보험료를 연간 추가로 더 낸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분들은 통상 이자 배당 분배금이 1천만 원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1천만 원에서 만 원만 초과되어도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 건보료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적용된 금액은 직장 가입자분들은 4월, 지역 가입자분들은 11월 달에 건강보험료 금액이 재조정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부양자 자격도 물론 이제 취소가 되겠죠. 그래서 2천만 원 이초과 여부는 직전 연도의 연간 소득 세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자 배당 분배금 말고도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이라든가 교직원연금, 그다음에 뭐 군인연금, 사학연금이랑 같은 공적연금도 다 포함된 금액이 2천만 원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형 IRP나 연금펀드 같은 퇴직연금에서 받은 사적연금은 아직까지는 요 2천만 원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사원 결과 향후에는 이 사적연금도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그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과표. 나는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 근데 재산세 과표 기준. 우리 재산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보통 60% 적용하죠. 그래서 5억 4천에서 9억. 그러니까 한 9억 정도에서 한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아니고 1천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전으로요.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한 2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금융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 자격, 아파트만 한 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탈락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대표적인 절세 계좌를 많이들 활용하시죠. 여러 가지 절세 계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 합니다. 요 ISA 최근에 미국과 중동 전쟁 때문에 상당히 지정학들이 있을까 큰데 중동 테러 단체 이름인가요? ISA가 아니죠. 대표적인 개인종합자산관리 절세계좌. 이거의 2026년 주요 내용과 또 개정사항이 좀 있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S 계좌는 한마디로 이 통장을 만들면 이 계란 바구니에 주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채권형 ETF, 주식형 ETF, 펀드, 뭐 ELS 이렇게 담아서 만기되는 시점에 손익통산을 적용해서 비과세 같은 또 분리과세 이런 절세, 세제 혜택을 많이 주죠. 어디서 가입합니까?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고 증권사에서도 가입할 수가 있죠. 은행에서는 근데 이제 주로 신탁형이라고 해요. 근데 신탁형은 주로 예적금 위주고 펀드 위주입니다. 주식은 못 담아요. 그리고 또 일임령 같은 경우는 또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적금은 가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투자 상품인 주식, 국내 주식과 그 다음에 각종 글로벌 ETF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증권사의 중개형 ISA가 더 우리 목돈을 만드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기재부에 내년도 이제 개정상을 보게 되면요. 국내 주식과 ETF에만 들어가는 국내 투자형 ISA, 그 다음에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월 한도 25만 원씩 적립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주니어 ISA가 신설될 예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납입 한도도 연간 3천만 원으로 한 1천만 원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한 5년, 의무가입 기간 3년 지나서 5년 정도 해서 지금까지는 한 1억 원 정도 한도를 맞췄는데 이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죠. 3년 의무 가입 기간은 그대로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IS 계좌 같은 경우는 원금 한도 내에서 중도 인출,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도 인출을 하시게 되면 연간 그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에서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뺐다. 그럼 1,50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한도가 차감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내가 2천만 원 한도 중에서 올해 1,000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도에 2월에서 그 금액을 다 쓸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 한도는 지금까지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인데 일반형을 최대 500만 원까지, 서민형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비과세 한도 초과되는 부분은 지금 9.9% 분리과세인데 이것도 5.5%로 세율을 좀 낮추는 작업을 지금 기재부에서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19세 이상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죠. 예, 해외 비거주자는 또 가입이 안 됩니다. 지금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1인 1계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1인 다계좌로 지금 여러 개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또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손실과 손익에 대한 손익통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3년 의무가입 기간 끝나고 60일 이내 이 ISA 만기 자금을 내가 갖고 있는 연금 계좌로 옮기시면 추가 세액공제가 있죠. 지금까지는 10%,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또 개정하는 작업에 보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10%, 1,500만 원 한도로 또 늘릴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향후 이 IS 계좌의 변경 내용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되셨습니까? 대표적인 월배당 ETF인 코덱스 200 타겟의 4월 초 분배금과 수익률을 한번 점검해 봤고요. 그리고 종합과세 또 건강보험료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ISA 계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알아보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